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1차 시험 자, 문제 하나하나씩 함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는 자, 20년도 1차 때는 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경찰의 개념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자, 다 알다시피 형점의 경찰, 실점의 경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경찰의 분류 파트, 그래서 개념이나 형점의 실점 경찰이라든가 또는 대륙법규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역사, 자, 요렇게 나오기보다는 경찰의 분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대륙법규의 경찰 개념의 변천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됐죠? 올해는 이것보다는 최근에 출제가 좀 안 됐던 경찰 개념의 분리에 대한 문제로 1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럼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죠. 자,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했다. 아주 쉽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자, 프랑스의 죄형벌법전에서 최초 규정이 됐고요. 자, 특히 이제 올해는 경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과 운영하는 법률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서 사무를 나눠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류를 묻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고, 지문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입니다. 다른 행정작용을 부수해서 하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행정경찰은 자, 경찰 활동의 능력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왜냐면요, 여기까지는 맞죠.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의 구분은 자, 다른 행정작용과 부수해서 경찰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분류죠. 자,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인데 이제 그 다음이 틀렸어요. 협의행정경찰, 다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찰 활동하는 협의행정경찰은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계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니죠. 됐죠? 여러분들, 보안경찰이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에 관한 활동만 하기 때문에 능률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일반 행정과 곁들여서 하게 되면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자, 이건 틀렸죠. 협의행정경찰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사무와 병행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자,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문은 자, 협의행정경찰에 관한 지문이 맞아요. 따라서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의 이 두 부분 설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갑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담당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죠.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 경찰법규에 의해서 보통경찰기관, 맞죠? 자, 평시경찰은 일반 경찰법규, 그 다음에 보통경찰기관에 담당하죠. 자, 이에 반해서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 맞죠? 그 다음에 이건 군이 담당합니다. 계엄 선포 시 군대가 자,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맞습니다. 자, 이제 급하게 됐죠. 여러분들 PPT를 만들어 보니까 조금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감안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자,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맞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통고처분. 자,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강자는 질서경찰의 영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경찰입니다. 자, 교통정보의 제공은 명령 강제하는 정보, 서비스의 제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4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문풀 시간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찍어드렸어요. 코엔과 펠드버그 사회계약서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윤리표준이죠.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함께 볼게요. 가부터 보죠.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에 생기는 조직으로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평등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뭐죠? 페어 액세스. 됐죠? 공정한 접근 보장이죠. 따라서 이 가는 디귿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죠.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데 그치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너무 쉽죠? 시민의 신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공공의 신뢰 확보 중에서 최소 침해 원칙이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기억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 공공의 신뢰 확보죠. 다 갑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경찰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뭡니까? 협동과 팀워크에 관한 설명이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리을 협동과 역할하는 게 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디귿, 나는 기억, 그 다음에 다는 리을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자, 정답은 디귿, 그 다음에 자, 기억, 디귿, 기억,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4번 문제죠.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량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자,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옳은 것만 골라라. 자, 개수형 문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개수형 문제를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고요. 제가 자, 이 부분도 역시 권한의 위임과 위탁 부분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찍어드린 부분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억, 위임 및 위탁하는 기관은 수임 및 수탁견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 하면은 취소, 정지 시킬 수 있다. 맞죠? 1번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견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자, 있답니까? 없다죠. 요구할 수 이거 오타예요. 요구할 수 없답니다. 요구할 수 없다. 됐죠? 자, 따라서 니은도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 기관의 상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자, 디귿도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잖아요. 권한의 위임이 위탁이 되면 자, 그 권한이 이전되죠. 따라서 수임기관, 수탁기관의 책임을 지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자, 디귿은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 갑니다.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된다. 권한이 위임, 위탁되면 수임기관의 명의로 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을도 맞는 지문이에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오타예요. 자, 올해는요, 여러분들 그 경찰청에서 배포된 문제지가 편집이 안 되게 막아놨기 때문에 됐죠? 이거 다 치느라고 됐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할 수 없다고 그 문제가 나왔어요. 따라서 자, 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모든 지문 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정된 법률 문제가 출제가 됐죠.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이 운영하는 법률상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됐죠? 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적절한 것.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함께 문제 풀어봅니다. 자, 먼저 기억 갑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화된 됐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을 합니다. 자, 이 점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중 한 사람은 상임인데 여기는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5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자,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니은 갑니다. 위원 중 2명은 법견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틀렸죠? 너무 쉽죠?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 지문이고 됐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자, 선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교육감에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추천하는 사람 2명, 시도지사가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맞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2개만 예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직접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높으니까 시도의회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 추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 위원회가 1명만 추천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추천위원회 2명, 나머지는 다 1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리를 갑니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미 틀렸죠. 그래서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 호선한데 이건 뭐죠?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됐죠? 시도자치경찰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하죠.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리을도 틀렸고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부분 제가 막판 정리용으로 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쭉 위원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만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도 쉽게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비교해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역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5번의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제가 막판에 찍을 때 이 부분 강조해서 찍어드렸죠.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제입니다.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가볼까요? 자,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을 기소된 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뭡니까? 제가 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에서 정리해드렸어요. 자, 직위제라든가 직권면제 같은 것들은 임용권자의 재량상이기 때문에 다 임용권은 특별한 상이 없는 원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 바보죠. 그래서 원칙을 잘 이해하시고 예외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위제도 임용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가로가 나오면 가로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가로가 틀렸죠.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고 되는데 아니죠. 약식명령 청구된 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용권자는 신체 정신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은 딱 감이 오죠. 틀렸습니다. 직위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요양은 뭡니까? 우리가 외웠잖아요. 직권 휴직 사유지 직위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유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나쁜 직위제인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자, 뭡니까 이거? 그렇죠. 능력 부족, 부입니다. 부. 자, 부의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 명령을 한다죠. 한다. 맞습니다. 대기를 명한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2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직위제는 할 수 있다는데 요거는 대기를 명한다. 맞습니다. 됐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요. 4번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제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사유가 소멸되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이것도 제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서 함께 정리해드렸어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도 틀렸죠. 그래서 6번 가장 적절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7번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손실보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 문풀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요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자, 경직법은 크게 3파트인데 됐죠? 손실보상 파트가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역시 제가 찍어드린 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함께 보죠.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생신제저 손실을 입은 경우, 자, 이때는 손실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야 한다. 맞죠? 손실보상은 하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생신제도 맞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도 맞고요. 근데 가로가 나오면 가로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가로 봅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신제에 손실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아니죠. 이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문에도 나와 있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됐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경찰관에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도와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라.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갑니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제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의 자료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환수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됐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직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경직법은 경찰권 발동의 자 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경찰 편의주의, 행정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할 수 있다. 경찰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다만 경직법에서 이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몇 개 있죠. 그 부분만 따로 외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보처럼 이건 해야 한다,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중 하나가 요거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질문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가겠습니다. 손실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 뒷부분이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경우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연장자 순이 맞는데, 이거는 손실보상심의회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심의회의 경우는 누가 직무를 대행합니까?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죠. 따라서 뒷부분이 틀렸어요.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제10조 3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맞습니다. 1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의 결정 내용을 자 적어서 청군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결정이 나오면 통지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됐죠?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정답 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경찰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이 그 내용이고요. 맞고요. 2번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출장, 연가, 휴가, 교육훈련 기관에 의해서 입교, 기타 신문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 변경이 있을 때는 소속 상관 맞습니다. 신고해야 된다. 맞죠? 2번도 맞는 질문. 3번 갑니다.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사분쟁 자 개입 금지 원칙이죠. 따라서 2번,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 이건 맞습니다. 직무를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자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죠.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8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갔죠. 자, 이제 9번 문제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눈이 강조했죠. 그래서 올해는 징계 파트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징계 파트에서 한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한 대로 징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경찰 공무원 징계령, 경찰 공무원의 징계령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고려합니다. 1번 징계위는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등등 됐죠?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징계 등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미 틀렸습니다. 더 이상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기간을 정리해 드렸어요. 됐죠? 자 징계위원회는 30일 연장. 그 다음에 고충심사위원회도 30일 연장. 근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징계위원회 30일
그 다음에 고청심사 30일,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30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60일 30일이 아니라 이게 30일 30일이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징계 등 의결을 해야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였을 때는 징계 등을 요구한 경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징계위원회도 30일 3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출석 통지를 관부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아니죠, 10일입니다. 10일.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는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죠. 따라서 3번은 숫자가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징계위원회 의견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의결하되, 그렇죠, 징계위원회는 재과 출가 맞습니다. 근데 의견이 나누어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는 출석위원과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후 위원회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따라서 4번은 뭐 우리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쉽게 맞는 지문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매년 한 문제는 경찰 작용법 파트,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올해는 특히 자, 경찰상 강제집행 의무협보수단 됐죠? 경찰벌을 포함해서 이 부분 잘 정리하라고 했는데, 역시 경찰상 강제집행 그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경찰상 강제집행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번 지문,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 하명에 의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력행사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고, 경찰상 즉시강제는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바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바로 됐죠, 의무를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 점에서 과거 의무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2번도 맞는 지문이죠. 강제집행은 장래에 대한 의무 실현, 경찰벌은 과거 사실에 대한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라고 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갑니다. 강제징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강제징수가 뭐예요? 자, 의무를 불이행했는데 그 의무 불이행이 뭐였다? 금전, 납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실력 행사를 통해서 이 의무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 설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게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자, 설명 뭡니까? 강제징수로 나와 있는데 설명은 대체적 자기 의무, 게임 끝났잖아요. 대집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너무 쉽죠?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을 알 수 있고요. 대집행에 근거되는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죠. 따라서 자, 10번에 틀린 지문 찾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올해는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경찰관 집행 파트 두 번째 문제는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것.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됐죠? 자, 아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지문을 잘 봐야 정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먼저 기억갑니다. 경찰관은 소요 사태로 인해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자, 지금 뭡니까? 살수차예요. 살수차. 가스차 아닙니다. 살수차입니다. 됐죠? 자, 살수차의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살수차 이외에 경찰 장비로는 위험을 제거 완화를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됐죠? 자, 보충성 요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 게 1호의 경우죠.
자, 경우에는 자,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다. 자,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됐죠? 그래서 가스차하고 살수차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살수차의 경우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이에요. 됐죠? 보충성 요건 적용되고요. 따라서 기억 지문은 맞습니다. 니은 지문 갑니다. 자, 경찰관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니은도 맞는 지문이죠.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잘 쉽게 맞추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 전자 방패, 전자 충격기는 예외가 없죠. 예외 없이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고, 근데 권총 소총은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죠.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문 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정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입니다. 자, 외부 전문가는 안정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틀렸죠. 잘 나오는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경찰청장에게 됐죠. 자, 그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은 3개월이 아니라 30일 내죠. 30일 내. 됐죠. 자, 경찰청장이 자, 안정성 검사를 마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3개월이죠. 그래서 디귿은 30일로 바꿔야 됩니다. 틀렸고요. 리를 갑니다. 국가경찰관사유상. 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 경정 또는 경감. 자,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 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못 봤는데, 자, 이 위해성 경찰 장비에서 말하는 국가경찰관사의 장은요, 됐죠? 요게 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사의 장하고 위해성 경찰 장비에 상경에 관한 국가경찰기관 관서의 장은 범위가 다릅니다. 이 괄호에 있는 내용 맞는 지문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사의 장을 말한다는 폐기 대상인 위해성 경찰 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 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이 리을 지문은요, 교재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 제 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 가로 부분은 책에 있어요. 가로 부분 책에는 용어는 있는데 이 부분 19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제 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로만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채시면 됐죠. 내용 자체는 특별히 틀릴 만한 내용이 없죠. 따라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리을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안 나오는 지문이 이거 딱 하나예요. 요 지문 딱 하나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가로만 맞다는 걸 알면 됐죠.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맞는 지문하고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문 갑니다. 미음 가죠.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호부터 제4호까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현장 책임자, 사용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 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부분도 제가 강조했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비슷한 조항이 있죠. 근데 그 조항하고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관한 규정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규정에서 푸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이때는 현장 책임자와 사용자가 들어갑니다. 경직법에는 사용자가 안 들어가는데 자, 이 규정에는 사용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 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가 틀렸냐면요. 자, 이때 자, 이 보고하고 보관해야 되는 경찰 장비는요. 자, 장구는 빠지죠. 경찰 장구 빠지고 그 다음에 기타 장비에서는 살수차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가로 봤더니 4호 기타 장비예요. 기타 장비의 경우는 가스차만 해당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살수차죠. 살수차. 살수차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됐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이 디귿과 미음이고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자,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 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 이 파트부터가 이제 강론 문제예요. 자, 이것도 제가 찍어 드렸고요. 여기 있는 지문들 제가 문제에서 다 냈던 지문입니다. 다 아시는 지문들일 거예요. 12번 범죄방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 범죄 예방 모델에 입각한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자, 처음부터 이거 틀렸죠? 자,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뭡니까? 신고존주의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고존주의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고존주의는 무슨 예방? 특별 예방이 아니라 일반 예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틀렸어요. 쉽고요. 2번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맞죠?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의 원칙. 경미한 범죄를 용인하지 않고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 맞습니다. 3번 범죄 패턴 이론은 자 지리적 그렇죠?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 범행 지역의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자, 범죄 패턴 이론은 지리적, 지역적 자 특성을 고려해서 범죄를 미리 예견해서 막는 것이죠. 따라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집합 효율성 이론. 자, 집합 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자, 4번도 집합 효율성이라는 내용 맞습니다. 따라서 12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는 순찰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순찰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됐죠? 이 13번 문제는 적절하게 순찰에 관한 이론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역경찰의 조직 운영 규칙을 함께 연결해서 문제가 냈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13번 문제 경찰 순찰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그렇죠. 전범위 모의사에서 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자, 순찰에 관한 이론이죠. 뉘왁시 도보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 구역에 범죄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뉘왁시 자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자 플린트 실험에서 도보 순찰을 했는데 범죄에 대한 억제는 범죄를 낮추는 것은 큰 효과를 못 봤죠. 그러나 도보 순찰을 하면 시민들이 경찰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은 확인됐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됐죠? 이거 제가 모의고에서 문제 지문에 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넘어갑니다. 지역경찰의 조직을 운영하는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순찰팀장하고 그 다음에 순찰팀원은 일일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 교대 근무해야 되죠. 그 다음에 휴게 시간,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 근무,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무 수행하는 규칙에 규정한 범위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이것도 틀렸죠.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시도자치경찰청장이 정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규칙상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에서 경찰 사범의 단속 및 검거. 자, 이것도 X임. 자, 지역경찰의 자 근무 형태 있잖아요. 이건 제가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순찰 근무의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경찰 사범의 단속 및 검거, 그 다음에 경찰 방문의 방범 진단. 자, 이 두 개는 순찰 근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같은 업무. 자, 이 두 개는 자 순찰 근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상황 근무하고 행정 근무에 해당되는 얘기죠. 따라서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갑니다. 자, 워커의 순찰의 세 가지 개념으로 범죄 억제, 대민 서비스의 제공, 교통, 지도 단속을 언급했다. 자, 4번 역시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건 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워커의
순찰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일의 순찰의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일의 순찰에 관한 기능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워커를 해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죠. 따라서 13번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 이 1번이 답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맞추실 거라고 봅니다. 문제에서 냈었고요.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이제 생활안전 경찰 파트에서 경범죄 처벌법의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역시도 뭐 경범죄 처벌법은 항상 1순위잖아요. 충분히 예상한 문제였고 문제도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장난전화, 광검을 무단 부착, 행렬 방해, 흉계 응립 휴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 자,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우리가 2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 됐죠? 방광 표출 됐죠? 그 다음에 자 60만 원짜리 두 개 외웠잖아요. 됐죠? 이 두 개 해당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10만 원짜리 해당되겠죠. 따라서 자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경범죄 처벌법 제7조 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그 다음에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됐죠? 세 번째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세 사람입니다. 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따라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여기까지 맞죠. 근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게 틀렸죠. 자, 경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특징이었죠. 따라서 쉽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경범죄 처벌법 8조 1항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맞죠. 자, 그다음에 20일 이내 범위에서 통고 처분의 범칙금에 대한 금액의 10분의 20, 100분의 20, 20%를 더한 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너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잘 맞췄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우리가 뭐 다 예측한 올해는 아동 학대 범죄 아니면 가정 폭력 범죄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역시 예상대로 15번 문제에서 가폭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폭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 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가정 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자,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 범죄를 외웠잖아요. 두 문자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명예훼손 들어가는데 이 명예훼손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들어갑니다. 맞고요. 두 번째, 자 재물손괴죄. 자, 이 재물손괴죄가 이제 개정되면서 재물손괴하고 그 다음에 특수손괴까지 포함됐죠. 이것도 역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성범죄가 들어가니까 유사강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가 주태정 새로 신설돼서 들어갔죠. 이것도 역시 가정폭력 범죄 맞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자, 2번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조치는 해야 한다. 긴급 임시조치는 할 수 있다고 외웠잖아요. 됐죠? 따라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 갑니다. 법원은 이거 새로 신설된 거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 자 선고유예는 제외됩니다. 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는 자 200시간 맞아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까지 맞습니다. 됐죠? 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신설됐죠? 교재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도 맞는 내용이에요. 4번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자, 너무 쉽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자,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서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법,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4번이 명확하게 틀렸네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요게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는 올해 도로교통법에서 무조건 1순위는 운전면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운전면허 부분은 꼭 꼼꼼하게 잘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의 형태도 우리가 예상된 문제였죠. 근데 자, 좀 예상 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안 외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연습면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면허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신경을 썼다면 뭐 쉽게 맞췄을 텐데, 연습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신경 안 썼다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입니다. 자, 조심해야죠. 2종 보통면허 아니에요. 2종 보통 연습면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을 주로 외우고요. 나머지도 좀 외우는데 연습면허는 우리가 좀 잘 안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 허점을 노린 문제.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이거 안 외우신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운전면허는 제가 올해 아주 중요하다고 했고 꼭 잘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까지 보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2종 보통 연습면허는요.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 가지 자동차만 몰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죠. 먼저 자, 승용차는 뭐 당연히 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승차 정원의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맞아요. 그래서 2종 보통 연습면허입니다. 2종 보통면 아니에요. 됐죠?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몰 수 있고요. 됐죠? 근데 두 번째,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인데요. 자, 이거는 2종 보통면허는 가능한데 연습면허는 몰 수 없어요. 됐죠? 해당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자, 이것도 2종 보통 연습면허는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몰 수 있습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인데요. 자, 연습면허는 건설기계는 몰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됐죠? 그래서 이제 승용자동차하고 자, 10명 이하의 승합차, 그 다음에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세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두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2개,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자, 많이들 공부 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이 워낙 쉽기 때문에 85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로 가죠. 자, 17번 문제 역시도 제가 마지막 찍기 강의에서 이거 강조해서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경비 파트는 무조건 세 가지 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청원경찰하고 통합방위법, 작전경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경찰 비상업무 규칙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갈까요? 필수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이하 경찰관 등이라고 한다. 중, 경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비상수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될 자를 말한다. 자, 필수원의 개념 1시간 이내에 응소된 자 1번 맞고요. 2번 비상근무는 경비소관 경비, 작전비상, 정보비상, 그 다음에 수사비상, 교통비상, 그 다음에 생활안전비상 이건 없죠. 제 책에도 생활안전비상은 없다고 X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만 보셨어도 쉽게 이 지문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뭐 명확하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비상근무 가포입니다. 발령될 때는 영가 중지 맞죠? 가용 경력의 100% 맞습니다. 동원할 수 있고요. 비상근무 의료가 발령된 때는 영가 중지, 가용 경력의 50% 맞습니다. 자,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억제요. 연가 억제하고 가용 경력의 30%. 그래서 이건 뭐 50, 30% 요것만 기억하셔도 쉽게 맞는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번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는 별도의 경력돈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 체계를 유지하며 경찰 작전부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자, 이것도 역시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17번은 뭐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2번이 뭐 너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자, 올해도 뭐 예상대로
집시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확성기에 대한 사용 제한이 이제 개정돼서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올해 문제는 역시 노멀하게 질서유지선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질서유지선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가볼까요? 1번 갑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의 행진론을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시법 13조 제1항에 따라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자, 1항 맞는 내용입니다. 1번 부분 됐죠? 질서유지선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목적에 대한 설명도 자 집시법에 나와 있는 내용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 일단 맞다고 보이고요. 2번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설정 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시행령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경찰 공무원이 됐죠. 그 자리에서 자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때는 뭡니까?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도 포함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일정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 공무원은 가능해요.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5개 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시위 및 보호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최소한의 범위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3번 자 틀렸고요. 4번 갑니다. 집회 및 시연한 법률 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침범하거나 손괴, 응릭, 이동 또는 제거하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거 틀렸죠. 자, 제가 처벌 규정은요. 자,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조문이고 제가 처벌 규정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6개월의 징 이거 맞는데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하죠. 50만 원 이하. 이것도 제가 문제에서 자, 우리 문제풀이에서 냈던 문제랑 똑같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따라서 18번은 가장 적절한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자, 이제 강론의 마지막 문제, 외사 파트 문제입니다. 자,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출국이 금지. 자, 출입국 관리법 요 조항들 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에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다 맞는데요. 숫자가 틀렸죠. 이거 15일이 아니라 법에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일로. 들어서 15일을 10일로 고치셔야 되고요. 2번 외군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건과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2번은 뭐 너무 쉽죠? 틀렸습니다. 사증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죠. 너무 쉽잖아요.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 제가 눈에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긴급 출국 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문이 나왔어요. 수사기관이 출입국 관리법 제4조의 3에 따라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자, 요청한 때부터 12시간입니다. 12시간 이내에 법무장관으로부터 출입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법무장관은 출입관리법 제4조 6, 제1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 다 제가 막판에 숫자 특강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6시간 이내에 출국 금지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이내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되죠.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법무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결정에 대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6개월 이내 이때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우리가 수기도로 외웠고 됐죠. 기도의 경우에는 3개월 했죠. 따라서 4번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 19번의 정답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가장 좀 어려웠고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요 좀 당혹스러웠을 텐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최초 나온 사례 플러스
총론과 광론을 결합한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뭐 100%입니다. 네, 사례형 문제, 총광론 결합 문제는요 100%로 출제자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100% 판례 문제에서 유일하게 판례 문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좀 중요한, 됐죠? 교통경찰과 그 다음에 경직법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20번 문제 갈까요?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때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의라고 했죠. 판례로 풀어라. 됐죠? 자, 그러면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갑은 음주 후에,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판례 문제가 맞긴 해요. 근데 판례를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판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실관계까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여러분들 판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음주 자신의 처, 근데 처는 술을 안 먹었어요.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갑은 음주를 했고요. 음주운전을 했죠. 그 다음에 처가 동승했는데 처는 음주를 안 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병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거 뭡니까?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병을 충격해서 그대로 도주했죠. 뭡니까? 첫 번째 음주 측정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성을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 내려서 도주하려 했습니다. 누가? 갑이. 결국 갑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게 별표죠. 체포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됐죠? 경찰관은 갑을 체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갑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갑과 그 처의 의사에 반했습니다. 됐죠? 지구대로 데려와서 보호 조치되었다. 이후 2회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자,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갑이 일단은 음주 측정에 의하지 않고 경찰봉 치고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가 막혀서 나중에 도망가려다 잡혔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체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음주운전하지 않은 동승자 처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 주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서 지구대로 보호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지구대에서 다시 한번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번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1번 갑니다. 경찰관이 갑에 대해서 경찰관 주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섰던 처에게 갑을 인계했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갑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얼핏 보면은 틀린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1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에요. 됐죠? 자, 왜? 지금 갑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은 보호자가 있잖아요. 처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으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됐죠? 보호자가 없고, 자, 법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치자의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미쳐야 되죠. 근데 이때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됐죠? 보호자가 충분히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자에게 갑을 인계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지구대 보호 조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보호자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갑은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2번 지문 있죠? 자, 2번 지문도 자, 요거 잘못됐어요. 처벌될 수 있다고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급하게 좀 작성하라고 됐죠? 잘못 못합니다. 자, 지금 시험지 지문에서는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됐죠?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 경우 음주 측정 요구가 첫 번째는 문제가 없는데요. 두 번째는 위법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갑을요, 됐죠? 경찰관이
지구대로 보호 조치하면서 체포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인신에 대한 구속, 체포하고 강제 연행함에 있어서 됐죠?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런 체포는 뭡니까?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체포이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위법해요. 됐죠? 그래서 위법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 따라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타예요. 처벌될 수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음주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왜? 여기 나왔다시피 자, 체포 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 절차를 따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도로교통법 위반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좀 머리를 좀 생각해서 굴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갑니다. 구도로교통법 44조 제2항, 그 다음에 148조 2의 제2호. 자, 이 규정들이 뭡니까? 도로교통법상 44조는 음주운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주 측정에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148조 2의 제2호는 뭡니까? 처벌 규정입니다. 자, 이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 체포와 강제 연행에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자, 수사상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자,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들은 뭐예요? 의무 규정이죠. 됐죠?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48조에는 처벌 규정입니다. 여기 어디 봐도 뭡니까? 자,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 강제 체포, 강제 연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사상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요, 이제 넓게 보면 경찰학, 형소법까지 다 합해서 종합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경찰관의 갑에 대해서 행한 음주측정 요구는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맞죠? 자, 음주측정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됐죠? 이때는 위법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안 되죠.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뭐 20번 문제를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좀 헷갈렸던 16번 문제. 자, 이종 보통 연습 면허 문제요.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만 잘 숙지했어도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시면 다 잘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학개론 해설을 마감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아까쯤에 말실수를 조금 했어요. 경범죄 처벌법 파트에서 제가 50만 원 얘기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쯤에 1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짜리 됐죠? 그거 제가 설명 잘못한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성적 그리고 반드시 체력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1차 시험에 모두 다 면접까지 최종 통과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